자료 1과 자료 2를 분석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자료 1을 보면 갑이 전 재산을 어떤 재단에 물려준다는 유효한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다면 을은 상속분의 2분의 1인 3억 원을 반환 청구할 수 있대요. 그럼 2분의 1이 3억 원이란 얘기니까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정 상속분은 6억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을이 6억이었으면 지금 상속이 있는 갑의 자식은 A와 C가 있는 거잖아요. A와 C와 을이 있으면은 원래 A와 C와 을은 1대 1대 1.5로 받았죠. 근데 을이 1.5 받은 게 지금 6억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A와 C는 이때 4억 원씩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럼 갑의 총 재산은 4억, 4억, 6억을 다 더하면 갑의 재산은 14억 원인 상태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 전 재산을 나는 B, 전 남편과의 자식이죠. 전 남편과의 자식인 B에게만 물려줄 거야. 이렇게 한다면 C, 현 남편인 갑과의 자식인 C도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대요. 그렇겠죠? 자식이니까. 다음 자료 2를 보면 갑과 을과 C가 사고를 당해 갑은 현장에서 사망했대요. 갑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갑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아까 A씨와 을이었죠. A씨와 을이 4억, 4억, 6억을 물려받아요. 크게 다친 C가 한 달 후에 사망했대요. 그러면 A 4억, C 4억, 을 6억이었는데 C가 사망했죠. 그 뒤에 C가 사망하면 그러면 C가 죽으면 C에 대한 상속인은 을만 되는 거죠. 형제자매는 3순위이기 때문에 상속을 못 받아요. C가 죽었을 때는. 을이, 엄마인 을이 2순위이긴 하지만 C한테 자식이 없어서 을이 전부 상속받아요. 그러면 C의 재산인 4억은 을한테 가겠죠. 그러면 을은 6억 더하기 지금 4억이 된 상태죠. C는 죽었고 A한테는 4억이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3번. C가 죽은 다음에 또 누가 죽어요? 을이 죽어요. 그럼 을이 또 사망을 하면 을의 상속인은 A는 될 수 없죠. A는 갑과 전처의 자식이니까 A는 을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아니고 을의 상속인은 C와 B인데 C가 지금 사망했죠. 그러면 을의 재산은 다 B가 받겠죠. 그러면 A는 여전히 4억이고 을의 이 10억은 을이 갑으로 받은 이 10억은 B가 받아서 B가 10억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자료 1과 자료 2만 본다면 그럼 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자료 1, 2에서는 주어져 있지 않죠. 을의 원래 재산. 원래 재산에 따라서 그러면 B가 최종적으로 받게 될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보기를 보면요. 기억. 만약에 가가 3억 원이라면 여기에 들어갈 C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3억 원이라면 사고 전 갑과 을의 재산 총액은 같다. 이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료 1에서는 아직 갑, 을, C가 다 사망하지 않은 상태였죠.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3억이라면 원래 자기가 받을 수 있었던 상속액은 6억이라는 소리죠. 근데 을과의 관계에서 상속인은 C, B, 갑이에요. 갑이 아직 죽기 전에는. 갑, C, B가 1.5 대 1대 1로 받는데 상속분의 2분의 1이 3억이어서 C가 6억을 받는 거면은 갑은 1.5배를 더 받으니까 9억, 6억, 6억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을의 재산 총액은
9억 더하기 6억 더하기 6억이면은 21억 원인 거죠. 을의 재산 총액은 21억이에요. 근데 아까 사고 전 갑의 재산 총액은 14억이었었죠. 그러면 사고 전 갑과 을의 재산 총액은 같은 게 아니라 을이 더 많은 거죠. 기억은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니은. C가 사망한 후 C의 재산에 대한 을의 상속액은 4억 원이다. C의 사망 이후에 C의 재산에 대한 을의 상속액은 C가 가지고 있었던 갑의 재산, 이 4억 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C의 재산에 대한 을의 상속액은 4억 원이 돼요. 맞는 얘기죠. 디귿. B의 법정 상속액은 가가 1억 원일 때보다 2억 원일 때 7억 원이 더 많다. B는 을의 자식인데요. 가가 1억 원인 경우와 2억 원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가가 1억 원이었던 거고 가가 아까 3억이 아니라 1억이라면 상속액이 6억이 아니라 원래 2억을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가가 1억이라는 건 법정 상속분이 2억이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럼 C와 B와 갑이 1대 1대 1.5로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에서 C가 2억 원을 가질 수 있었던 거면 이때는 B도 2억 원을 받고 갑은 3억 원을 받는 상황이었던 거겠죠. 그러면 이때 을의 재산은 총 3억 2억을 더하면 총 7억 원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가가 1억이라면 을의 재산은 7억이에요. 인데 을의 재산이 원래 7억이었으면 B는 갑으로부터 물려받은 10억과 을의 고유 재산인 7억을 전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7억을 받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가가 2억이었던 경우. 만약에 이 가가 지금 2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는 거죠. 이게 2억이라면 그러면 법정 상속분이 가가 2억이라면 법정 상속분이 총 원래는 4억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4억을 C, B, 갑이 각각 1.5대 1대 1로 물려받아야 되는데 C가 4억을 받을 수 있었던 거면 갑은 6억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면 이때 을의 재산 총액은 이 돈을 다 더한 14억이 되겠죠. 그러면 가가 2억이라면 을은 원래 14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B는 이때는 A로부터 을이 물려받았던 10억과 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14억을 다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나의 경우에는 24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가 1억인 경우에는 B는 총 17억을 받는 거고 가가 2억인 경우에는 을은 24억을 받는 거죠. 그럼 다시 읽어보면 B의 상속액은 가가 1억일 때보다 2억일 때 7억 원 더 많다. 24억이 17억보다 7억 원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조금 복잡한 문제긴 한데 이걸 다 대입해서 풀어보면 이렇게 차근차근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다음 리을을 볼게요. 가가 2억 원이면 B가 받는 상속액은 A가 받는 상속액의 6배이다. 가가 2억 원일 때 B는 지금 24억을 받죠. A는 얼마 받아요? A는 4억 원을 받아요. 그러면 24억 원은 4억 원의 6배죠. 6배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옳은 걸 고르면 니은, 디귿, 리을이 돼요.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